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상미입니다. 지난 4월 10일 제21대 국회에 입성할 8분의 당선인이 결정됐습니다. 충북도민들은 절반은 현역 의원들에게 힘을 실어주셨고 절반은 변화를 꿈꾸며 새로운 인물을 선택해 주셨는데요. MBC 충북에서는 오늘부터 3주 동안 8분의 당선인들 모시고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과 각오, 더불어 공약과 정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증평, 진천, 음성 선거구 2호선 당선인 모셨습니다. 당선인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당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죠. 예, 먼저 재선이라고 하는 중책을 맡겨주신 증평, 진천, 음성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도당위원장으로서 이번 총선에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을 다수 의석으로 선택해 주신 도민 여러분들께 도당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충북이 모든 선거의 바로미터였듯이 이번 총선에서도 저희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해 주신 만큼 도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성실하고 또 겸허한 자세로 의정활동으로 우리 충북 발전을 위해 꼭 보답드리겠다는 다짐과 약속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거듭거듭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중부 3군에서 54%의 득표율을 보이셨습니다. 도내에서는 가장 높은 득표율인데요. 어떻게 이번 선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번 예측 출구조사에서도 사실은 팽팽한 걸로 나왔습니다만 제가 뭐 54%라고 해서 뭐 많은 득표율이라고 생각지는 않고요. 상대 후보님께서도 46%라고 하는 또 높은 성원과 지지를 받으셨거든요. 저는 그런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자만하지 않고 그분을 선택해 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그 마음까지도 함께 의정활동에 꼭 반영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과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유권자분들이 당선인을 선택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난 4년 동안 제가 선거에 나서면서 고향 우리 진천에서 출퇴근하면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드렸거든요. 네. 4년 동안 국회를 오가면서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택받았고 또 제1회 의정 대상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또 많은 국가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중부 3구는 잘 아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 군수님이시잖아요. 네네. 지난 지방선거에서 많은 공약들을 하셨습니다. 국비로 뒷받침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묵묵하게 성실하게 뒷받침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높은 평가를 해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저는 새기고 있고 이번 선거에 제가 슬로건을 고민하면서 우리 중부 3군의 더 큰 미래 또 중단 없는 변화를 내걸었습니다. 우리 중부 3군이 잘 아시다시피 지역 균형 발전에 어떻게 보면 선도 지역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중단 없는 변화, 성장, 발전을 이뤄내라고 하는 그런 국민들의 뜻이 이번 총선 결과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부 3구는 검경 후보의 대결 또 전현직의 두 번째 리턴 매치로 관심을 끌었습니다. 혹시 이번 선거 준비하시면서 어려웠던 점 있으실까요? 다른 어느 선거구보다도 우리 뭐 고소고발 한 건 없이 정말 아주 공정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경다수 후보님께 위로 말씀드리고요. 검경 리턴 매치라고 하는 구도는 사실 언론에서 그런 어떤 흥미 위주로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대목이긴 한데 지난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정 현안 과제들이 놓여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주목받았는데 이번에는 이제 민생 공약 정책 대결로 이렇게 우리 국민들께서 평가를 해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이번 총선을 치르면서
정말 서민 경제 정말 어렵구나. 참 힘들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IMF 때보다도 오히려 네. 코로나 때보다도 오히려 많이 힘들다. 고물가, 고환율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내야 될 그럴 과제와 또 그 과제를 잘 풀어가야 할 후보를 선택해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우리 충북 지역에 여러 가지 현안이 있습니다만 당선인께서 보시는 가장 시급한 현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뭐 많은 공약 하셨잖아요. 그런 공약들이 잘 이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우리 이제 충북을 중심으로 한 중부 이 내륙 연계 발전 지역 그 특별법을 네. 통과를 시켰지 않습니까? 근데 핵심 내용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렇죠. 주요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전부 개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우리 도민 많은 분들께서 말씀들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여야 관계없이 정말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 이 충청을 포함한 중부 내륙 연계 발전 지역 그 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밖에도 오송 국가 산단이라든지 또 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과제들 또 아울러 청주 도심통과 광역 철도망이라든가 또 청주 우리 국제공항 활성화 문제 네. 이런 문제들이 중단 없이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수도권 집중 현상이 오히려 가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국가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 충북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방사광 가속기라든지 데이터 센터 구축 뭐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정말 차질 없이 추진해야 되는 과제들이 우리 충북의 현안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야 함께 힘을 모아서 충북 발전에 앞장서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입법 공약으로 발표하신 내용을 찾아보니까 혁신도시법 개정이 있던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이제 충북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형, 준시장형 공공기관이 이제 유치가 되지 않아서 성장과 발전에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공공기관에 이전돼 있는 그런 뭐 공공기관 간에 협업할 경우에는 거기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지금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그 성공적인 사업 모델을 보면 47개 사업 중에서 42개 사업이 혁신 도시의 이주에 있는 공공기관 간의 협업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뭐 지역 공원 사업이라든가 장학금 지원 정도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사회와 상생 연계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공공기관 간에 협업할 경우에는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법을 제가 이제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철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 충북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전국 혁신도시 중에서 군 경계에 이렇게 진천군과 우리 음성군 경계 지역에 놓여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인구 소멸 또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성장 모델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잘 육성 발전시킨다고 하면 국가 균형 발전은 물론이지만 인구 소멸 위기라든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안으로서 우리 충북 혁신도시가 하나의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그런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런 법을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공약을 또 살펴보면요. 폐기물 시설과 관련해서 우리 충북 지역 곳곳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당선인의 폐기물 관리법 개정, 이 공약이 좀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전국 폐기물의 19%가 아마 우리 충북에서 처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폐기물 관련해 가지고는 거기에 주민분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법적 장치가 미약해도 너무 미약한 거죠. 예. 그러니까 소규모 시설 같은 경우에는 주민 설명회가 법적 의무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또 법적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정부의 비대칭성 때문에 업계의 입장만 대변되지 주민분들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프레카드 걸고 또 뭐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이런 어떤 악순환이 반복되면서도 사실 행정적 절차만 밟으면 사실은 폐기물 업체에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제가 주민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사업계획서에 주민공론화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사실은 입법적으로 보완돼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폐기물 시장이 점점 고도화되고 더 아주 고수익 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주민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문제. 이거는 아마 우리 도민분들뿐만 아니라 전국에 계신 특히 농어촌 지역에 이제 폐기물 업체가 이제 많이 입주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근데 주민의사는 지금 철저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정말 입법적으로 조속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이야기에 더 관심 있게 좀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마음에서 이 공약을 내세우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비료관리법을 제가 개정해서 통과시킨 예가 있었는데요. 그것도 사실 음식물을 그 비료라고 해서 사실 숙성이 안 된 거를 그냥 무단 매립하는 그런 현장이 우리 음성 원남에서 있었거든요. 주민분들이 철야로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걸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제가 입법 발의를 해서 통과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네. 폐기물 관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분들이 그렇게 그 반대를 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지금 입법적 제약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속히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증평 송산초등학교 신설이 있던데요.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까요? 증평은 전국 4위의 사실은 출산율인데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작년에 신생아 수가 221명입니다. 전국적으로 0.72의 그 합계 출산율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증평은 1.071이 넘습니다. 그만큼 이제 증평이 그 신생아 수도 많고 특히 송산지구가 개발되면서 거기 학교 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송산 지구에 있는 학생들이 1.3km 이상 떨어진 삼보초등학교나 증평초등학교로 그 통학을 하는데 따르는 주민 불편과 아이들의 위험 이런 거를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그 송산초등학교가 빨리 개교가 돼야 되고 또 증천지구 도시개발 지역이 이제 곧 개발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그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증천지구 도시개발 지구 계획이 확정이 안 됐다는 이유로 2번 이제 사실은 저희들이 통과를 시키지 못했거든요. 예. 근데 증천지구 도시 지구가 이제 확정이 되면 송산지구에 초등학교를 신설함으로써 그 지금 그 원거리 학생들의 통학 위험이라든지 주민 불편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을 바로 해소시킬 수 있는 과제고 아주 증평 주민분들의 염원이 송산초등학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1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자, 부정적인 평가가 75%나 있었는데요. 어떻게 22대 국회에는 저희가 기대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재선 의원으로서 어떻게 보세요? 뭐 윤석열 정부의 어떤 많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뭐 역사적인 퇴행이라든지 또 민생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에 대한 걸 바로잡는다든지 많은 현안 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국회라고 하는 것이 뭐 싸울 때는 싸워야 되지만 또 서로
상생하고 또 협조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21대 국회 때 그런 갈등이 증폭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시행령 통치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잘 아시다시피 양곡관리법이라든지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또 간호법이라든지 이런 걸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어떤 대화와 타협의 정치보다는 갈등이 증폭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무엇보다 이제 코로나로 2년을 우리 국민분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국회가 뭐 추경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많이 다뤘습니다만, 많은 정책들이 코로나에 매몰되면서 또 실기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22대 국회 때는 이제 개원 초기부터 여야 협상이 무난하게 잘 이루어지면서 정말 국민분들께서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 제발 좀 싸우지 마라. 예. 정말 대화와 타협의 상생의 정치, 이거를 국민분들께 보여드리는 것이 22대 과제에 22대 국회의 정말 숙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충북 도내에서 여야 의원님들부터 실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끝으로 각오와 더불어서 도민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도민 여러분 다시 한번 이번 총선에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을 전폭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도민 여러분들의 그 성원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우리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물론이지만 안타깝게 낙선하신 분들이 도민 여러분들께 약속했던 부분들도 잘 살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많은 질책과 조언 부탁드리고요. 애정으로 저희 우리 충북 도에서 선출된 우리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잘 하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중부 3군 이모선 당선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선거구 국민의힘 박덕흠 당선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4선에 성공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죠. 네, 박덕흠 당선인입니다. 국민 여러분 덕분에 4선에 당선이 됐습니다. 제가 평소에 항상 이야기했듯이 저 부지런하고 일잘하는 박덕흠을 믿어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당선이 됐다는 생각을 갖고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선거 결과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희 국민의힘이 참패죠. 참패를 당한 건데 어쨌든 우리 당에서나 또 우리 대통령실에서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국민의 뜻을 좀 반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당이 해야 할 일은 정말 우리 국민들 곁에 국민들의 목소리에 기울여서 변화와 쇄신, 개혁을 해야만 국민들로부터 다시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저도 중진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생각입니다. 네. 많은 유권자분들이 다시금 박덕흠 당선자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제가 평소에 삼선까지 하면서 부지런하다, 또 일 잘한다, 국민들로부터 이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일을 잘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뜻으로 또 선택을 해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치 초보자보다는 여당 중진 의원으로서 또 여러 가지 경륜과 또 인맥과 노하우 또 이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검증이 됐고 그래서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선택을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더 이제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또 어깨가 무거워지고
지금까지 잘해왔다고 평가를 받아왔는데 이제 더 평가가 또 냉정하게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앞으로 더 정말 우리 국민들한테 가까이 가서 조그만 소리에도 귀 기울이면서 이렇게 농민과 서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자, 동남 4구는 워낙 선거구가 넓어서 선거운동 하시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특히 힘들었던 점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동남 4구는 사실 서울시 4.6배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충북 지역의 한 30%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공룡 선거구라고도 하는데 저는 이제 지역이 넓은 것보다도 이번 선거는 이 마타도 흑색 선전에 제일 힘들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제가 이제 3선이 되면서 그 이해 충돌 문제로 제가 많은 고통을 겪었었는데 사실은 그것이 이제 저희 가족 회사나 저나 한 번도 이제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받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혐의점을 못 찾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무혐의를 또 받아서 끝난 건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이제 들춰내서 이렇게 흑색 선전하는 그런 부분이 참 어려웠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케이크 사건 아마 아실 겁니다. 케이크 사건이 네네. 또 주된 그런 정치적인 이슈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케이크 사건도 어느 모임에 저를 초대를 해서 오라고 그래서 저는 간 것뿐이고 저희 금사모라는 것이 저희 지지자 모임도 아니고 또 덕금을 사랑하는 모임, 뭐 금배지를 사랑하는 모임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언론에 많은 왜곡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힘들었는데 거기 지지자 중 케이크를 왜 만들어 왔는지 저도 아직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걸 21대 당선 축하 이렇게 해왔는데 그 만들어 오신 분이 민주당의 진성당원, 그러니까 우리 당으로 얘기하면 책임당원이었다고 하는 거를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이해스러운 게 그 케이크가 왜 그런 모임에 갑자기 나타났는지. 그래서 정말 이제 그게 상당히 이슈가 돼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 선거가 정책적인 선거가 아니고 정말 케이크에 대한 그런 선거였다. 온 동네 플랜카드가 전부 다 케이크 사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힘들었었고, 그래서 국민들한테도 제가 면밀하게 이렇게 살펴보지 못하고 이렇게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사죄를 드리고 앞으로 좀 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또 조심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4선 의원이다 보니 국회에서 조금 더 큰 역할을 맡아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국회 부의장도 거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각이 어떠십니까? 네, 저도 이제 누차 얘기를 선거 때도 했지만 중진위원회 역할을 중앙정치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구조를 보면 영남 의원들이 65%를 좀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체 우리가 중앙정치는 저기 우리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서로 분담이 많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남권 중심이 아니라 정말 우리 전국 정당으로서 이렇게 태어나려고 하면은 결국은 우리 영남, 비영남 지역에서도 많은 역할을 분담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4선 의원이 10명이에요, 10명. 예. 그리고 아마 5선이 이 6분인가 5분 되시고 그다음에 이제 6선이 2명인데 이분들의 역할을 같이 상의를 하면서 우리가 비영남권에서의 역할, 목소리 이런 것을 낼 수 있는 것을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의장도 기회가 되면 도전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우리 충청권의 의원들과 같이 합심을 해서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를 이렇게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 목소리를 강조해 주신 것 같은데 사실 지역 현안에서는 정말로 그야말로 한 목소리를 내야 하지 네,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예. 그 충북 지역의 현안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세요? 저는 충북을 큰 틀로 보면 중부 내륙 특별법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21대
여야 국회의원님들이 이제 많은 노력을 해서 또 도지사와 힘을 합해서 또 시민단체 같이 협업을 하면서 이제 특별법을 통과를 시켰는데 사실 이제 빠진 부분, 중요한 부분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개원이 되면 바로 그것을 이제 개정안을 좀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빠진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이렇게 규제 특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대형 개발 사업을 할 때 이제 우리 충청권은 빈약하기 때문에 예타가 쉽게 통과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타 문제에 대한 거 그리고 또 보호구역 개발 등이 이제 삭제됐는데 그것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2대 국회에서 발의를 해서 같이 우리 충북 의원님들과 또 도지사와 또 시민단체와 협력해서 이것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당선인의 입법 공약을 살펴보니까 농원민 기초연금제 도입 추진이 있던데요. 네네. 이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네요. 이제 제가 살펴보니까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도시근로자 그러니까 가구 연평균이 7,600만 원 정도고요. 또 농가들의 연평균 소득은 한 4,800만 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농촌의 인구 소멸을 가속화시키는 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이제 안심하고 소득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지금은 이제 기후 변화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려면 결국 농민들이 정말 소득이 안정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또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 소득 유지를 위해서 그 기초연금을 해야 되겠다.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걸 통과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제 21대도 제가 발의를 했었습니다만은 그것이 이제 소위까지는 갔는데 거기서 이제 정부에 좀 반대가 있어서 통과를 못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한번 해서 이거를 통과를 시켜서 우리 농민들의 부담, 소득 안정을 위해서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정부 예산과 또 우리 지자체 예산을 같이 좀 혼합해서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의대 증원 논란으로 이 갈등을 겪고 있는 요즘입니다. 당선인께서 지역 의료 격차 해소 특별법 제정을 입법 공약으로 발표하셨는데요. 네네, 그렇죠. 예. 정말 필요한 공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법 어떤 내용입니까? 지역 내에서는 이제 적절한 의료 서비스가 안 되는데 수도권으로 편중돼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농어촌 지역은 더 심하죠. 그래서 이 비수도권 농촌 지역 특히 의료 환경이 열악한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제 제도 마련 또 예산 투입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특별법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발전 기금을 이렇게 마련하도록 이렇게 하고 또 지역 의대 학생들에게는 이제 장학금하고 정주 비용을 지원하는 대신에 또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지역에 의대에 나오신 분들이 또 증원 지금 의대 증원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같이 맞물려서 그래 되면 이제 우리 지역에도 의사들이 좀 부족하지 않고 농촌에서도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법을 만들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보은 국립교통재활병원 신설 추진도 들어있던데요. 제가 알기로는 양평에서 이미 운영이 되는 것으로 네네, 알고 아는데요. 있습니다. 예. 이게 현실적으로 좀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좀 가능한 거죠. 그래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양평에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지금 중부권이나 남부권에서는 교통 가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양평까지. 그래서 이제 중부권에도 하나를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또 예산도 있어요. 그게 예산이 이제 책임보험에서 거기서 한 1%씩 이렇게 적립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국토교통부하고도 조금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 가능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또 이제 보훈에다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제 지금 현재 영동에서 옥천, 보은 또 청주공항으로 해서 진천까지 연결되는 교통망을 2030년도 정도에 이제 개통 예정이거든요. 예. 그것이 되고 그러면 또 이제 가로축으로 보면 영덕,
당진간 고속도로가 보온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남권이라든가 남부 지역에서도 보온으로 오는 게 상당히 쉽기 때문에 교통의 요지, 사통팔달의 교통 요지가 돼서 그것을 같이 맞물려서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자, 끝으로 사선 의원으로서 앞으로의 계획과 또 도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동남사군 국민 여러분과 또 우리 충북 도민들이 정말 저한테 믿음과 신뢰를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저도 이제 사선 중진 여당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서 우리 충북과 또 동남사군의 발전을 앞당기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음과 신뢰를 주신 것에 꼭 보답하기 위해서 저는 항상 노력을 할 것이고 또 항상 소심의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우리 도민 또 우리 동남사군 국민들과 함께 꼭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선거구 박덕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주 상당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당선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당선을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역 주민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과분한 선택을 받았습니다. 부족한 사람인데 여러분들의 공복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분골 쇄신해서 여러분들의 비전을 담아내고 그 지역의 민원을 잘 해결하고요. 국가의 백년대계를 조망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청주 상당은 충북의 정치 1번지라고 불리고 정말 관심이 많은 지역이었죠. 네. 중간에 상대 후보가 교체되기도 했었고요. 또 본선에서도 4명의 후보가 경쟁을 펼쳤습니다. 네. 이번 선거 결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사실은 이번 선거 결과가 제가 재작년에 청주 고향에 내려와서 지역위원장 경선하고 지난번 경선 또 하고 당내 경선하고 본선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 중에서 사실은 제가 그 계획하고 로드맵을 짰던 대로 왔던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핀트가 어긋났던 게 상대당의 후보가 바로 교체가 됐어요. 예. 저는 상당을 지역으로 선택한 것이 상당구에 가장 애착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치적으로 가장 의미가 있는 지역입니다. 아시겠지만 예. 사실은 보수의 심장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동남지구가 커져서 조금 진보층이 좀 두터워지긴 했지만 아직은 보수층이 많이 두터운 데거든요. 그래서 선거 결과는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크게 이겼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론조사가 좀 이상한 여론조사대가 많이 나와서 굉장히 긴장했습니다. 제가 상대 후보들하고 해서 한 20% 이기고 출구조사도 12% 이기고 그래서 제가 이건 믿을 수 없다. 네. 제가 대통령 선거에 나가는 사람도 아니고 비교 우위에 선다는 게 제가 한 3%, 5% 정도의 유권자의 마음을 더 얻는 정도로 승부가 날 건데 너무 크게 이기니까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 당의 지지층들이 굉장히 속된 말로 루즈해졌어요. 루즈해지다 보니까 투표장에 안 갈 생각이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놀러 가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저한테 선거운동하러 나가면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 몸 관리하고 이제 페이스 조정해야 된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예. 네. 그게 굉장히 애로사항이었는데요. 의미는 잠옷 크다. 보수의 심장에 이제 진보의 깃발을 꽂았으니까 앞으로 진보의 가치 잘 실현하고 진보의 가치라는 건 이제 공동체의 구현입니다. 그래서 서민들과 함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들이 이제 진보의 제1가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형평성 있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유권자들 보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많은 유권자들이 이강일 당선인을 선택한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런 뭐 좀 말씀드리긴 좀 뭐하지만 사실은 제가 기존 정치인들하고 봤을 때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그다음에 선거운동하는 것이 약간씩 차이가 난 거를 인식을 하셨을 겁니다.
저는 정치를 바라보는 시야가 기존 정치인들과는 사뭇 다릅니다. 정보통신 발달로 인해서 유권자들이 표심을 정해 나가는 방식이나 그것이 마지막에 투표장에 가서 하는 행동적인 양태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 근데 지금 정치에 올인하고 계시는 많은 정치인들이나 정치 후보자들은 과거의 선거 방식이나 정치 방식을 아직은 매몰돼 계세요. 이 부분이 아마 저하고의 어떤 차별성을 나타내는 거고, 그러한 차별성들이 일정하게 이미지화돼서 저 친구는 뭔가 약간 다르지 않을까? 그다음에 좀 신선하지 않나? 뭔가 좀 스마트해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득표하고 좀 연결이 되었다. 이게 좀 제가 잘난 척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선거 운동 기간 뭐 기억에 남는 일이라든가 인상 깊었던 일 있을까요? 제가 선거운동 방식이 약간 다르면 어떤 게 좋으냐면요. 예. 사실은 미래 세대들하고 소통이 많이 됩니다. 제가 셀럽은 아닌데 아마 어린아이들, 그다음에 중학생, 고등학생들하고 사진을 엄청나게 찍었습니다. 근데 찍어달라고 해서 찍어주는 거고, 그리고 유세장에 나가서 제가 율동을 좀 한다든가 아니면 피켓팅을 할 때 샤우팅이 엄청 나옵니다. 예, 그거는 아마 기존 정치인들에서는 보기 힘든 모습이었을 거다. 또 이러한 장점들을 앞으로 이제 정치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좀 잘 접목시켜 나가서 미래 세대라고 잘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자, 충북에 여러 가지 현안이 있습니다만 지금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현안 있으실까요? 뭐 충북 전체로 보면 이제 충북의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저희 청주를 아주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게 이제 사실은 하이닉스거든요. 예. 근데 하이닉스의 AI 반도체와 관련되는 새로운 공법과 좀 미래 공법들에 대한 그 증설이 청주에서 아직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번 증설된다면 또 20년 또 먹거리가 좀 어느 정도 마련되거든요. 물론 하이닉스 이외에도 다른 좋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일단 뭐 배터리 산업도 상당히 중심이죠, 저희가. 그런 그 중장기적인 먹거리 산업들의 산업 구조를 좀 고도화하는 거, 또 그러한 산업 구조를 좀 일으키고 앞으로 항구적으로 발전시키려면 인력도 수급이 원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등 인력, 그다음에 4차 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우수한 인력들을 양산하는 쪽으로 좀 중장기적인 계획을 잡아나가 되겠다. 그리고 제가 그러한 역할은 좀 다른 의원님보다 좀 사전 경험도 좀 있고 해서 좀 예. 강점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당구 안에서의 지역 현안은 어떤 것을 꼽으시겠어요? 상당구 안에 지역적인 현안은 굉장히 단기적인 거로 얘기하면 사실 원도심과 동남지구 두 개로 딱 갈라져요. 근데 원도심 개발의 추구를 볼 때 이제 개발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모두 다 이제 건물을 짓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발에는 건물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어떠한 건물이냐, 또 한 가지 그냥 건물만 지면 말 그대로 거기에 역사성이나 문화성이 훼손되지 않을 수 있느냐, 또 그 지역의 원주민들의 정착률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근데 개발 일변도로 하게 되면 사실은 개발에 사람이 묻혀요. 그러면 원주민의 정착률이 서울의 뉴타운처럼 초창기에 10% 초반대에 그치고요. 80% 이상이 그 지역을 떠납니다. 네. 그게 누구를 위한 개발이죠? 저는 그러한 개발보다는 원도심을 감싸고 있는 제2의 집단들이 공통의 선을 실현하기 위한 대화의 채널 속에서 개발의 계획을 잡아나가야 된다. 단순히 빨리 개발해서 땅 팔고 나가고 분양해서 수익 내고 이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제가 의정 활동을 하고 싶은 마음은 사실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떤 네. 뜻인지 잘 네, 이해가 네, 되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22대 국회에 이제 입성을 하시게 되면 가장 먼저 발의하고 싶은 법안도 있으실까요? 일단은 참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검찰이 기소 중심의 기소청 중심으로 전환하는 걸 다시 되돌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권력이 너무 과도하게 검찰로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검찰이 정의로운 집단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면 좀 뭐하긴 한데 검찰이 내부에서 승진하려면 딱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조직에 맹종 충성해야 합니다. 두 번째, 죄를 많이 주면 성공합니다. 승진하고요. 이러한 구조가 정의롭다고요? 정의를 추구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지금의 검찰은
법의 잣대를 자기들 입맛에 맞춰서 대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아직 압수수색한 적이 없습니다. 수사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꿎은 사람들은 몇 년씩 털어대고 있거든요. 그래도 지금 유죄 혐의를 못 받아내고 있는데 문제는 애초에 유죄로 몰아갔던 부분에서 유죄가 안 나오니까 별건 수사로 다른 걸로 유죄를 찾아내고 있어요. 이런 건 정말 독재적 마인드다. 대한민국이 민주국가인데 이러한 독재적 체제는 과감히 혁파해야 되기 때문에 1호로 일단은 검찰의 권력에 대한 제한, 그다음에 그들의 특수활동비, 대통령의 특수활동비보다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더 알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단 제가 제일 먼저 거시적으로 좀 접근해 나가야 될 공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공약 가운데 네. 임기 내에 네. 꼭 실천하고 싶은 제 1호 공약이 있으시다면요? 와, 그건 조금 쉬운 걸로 해야 되겠네요. 예. 일단 민생 경제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제가 상임위도 좀 그것과 관련돼서 지금 선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민생을 살리는 입법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노동자들의 휴가권. 휴가가 사실 법적 요건이 아닙니다. 그게 근로자와 사용자,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협약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당연히 노동자의 휴가는 법적 권한 사항이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입법화 안 돼 있어요. 네. 다들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어.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존중하려면 노동자의 휴가는 당연히 법적 권리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명문화하는 거를 이번에 임기 내에 반드시 관철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또 당선인의 지역 공약 가운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종합 지원 강화가 있던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민생 경제가 완전히 파탄 지경입니다. 가계부채 1,900조에 거의 육박했고요. 그다음에 중소상인 대출이 1,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국가부채가 지금 정부가 전 정부 탓을 하면서 긴축재정을 하고 건전재정을 하겠다고 해서 그럼 국가부채가 줄었냐? 지금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제가 상반기 결산하면 이 정부 들어가지고 200조 이상의 국가부채가 늘었을 거라는 어느 정도 확신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거는 일종의 감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 지금 감세는 사실은 좀 많이 가진 분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감세가 일어나고 있어요. 국가 경제는 민생이 어려울 때는 국가가 먼저 돈을 좀 풀어서 선제적인 조치를 해내야 되는데 국가 자체도 돈을 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민생 경제를 누가 견인할까요? 내수도 죽고 있는데 왜 노동자의 급여도 동결시키다시피 하고 거의 올리질 않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실질 소득 자체가 마이너스로 가고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시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상임위도 민생 경제라든가 금융과 관련된 쪽의 정무위를 제가 강력하게 지금 원하고 있고 저희 청주에서 당선된 저희 당 5분의 이제 당선자 중에 아마 저만 다행히 정무위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또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제가 하고 싶은 것보다는 국민들과 민생을 살리는 부분이 워낙 위급하다. 그래서 다른 거 다 차치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고 서명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일단 정무위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혹시 정무위 외에 2순위는 상임위원회 정해놓은 거 있으십니까? 중장기적인 발전을 하려면 산자 쪽이나 제가 또 장점으로 갖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 이 분야가 아마 대한민국에서 저희 충북, 청주의 10년, 20년, 30년의 먹거리를 준비해 나가는 중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2순위는 그쪽입니다. 그래서 좀 미래를 생각하고 제가 제일 사랑하는 지역에서 제가 뼈를 묻고 나중에 죽을 때 좀 그래도 미소 머금고 죽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초선 의원으로서 각오와 더불어 도민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제가 초선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아주 젊은 시절에 서울시 의회의 최연소 의원으로 의정 경험이 좀 있습니다. 서울시 의회는 국회와 시스템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초선들이 맨 처음에 국회 간다면 이제 시행착오가 좀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그런 시행착오가 다른 초선분들보다는 좀 적을 것 같습니다. 올라가서 시행착오 좀 겪지 않고 진짜 빨리 민생경제 활황시키고 서민경제들 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부터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지금도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 비서진이나 이런 구성에 대해서 전문성을 좀 제가 많이 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마운 건 함께 고생했던 모든 동지들이 저한테 국회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백지위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더욱더 초선에 들어가더라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바로 즉시적으로 실효적인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주 상당 선거구 이강일 당선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22대 국회가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지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의원이 될 수 있도록 일로, 성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충북 국회의원 당선인에게 듣는다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